반갑습니다. 파일링 디렉터 7화 마지막 노을. 파일링 디렉터 7화는 첫 번째, 미국 드라마 텍스터 이야기. 두 번째, 최근 해결된 미해결 사건 이야기. 세 번째, 저번 주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된 망우동 최준원 어른이 사라진 이야기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텍스터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주인공 텍스터 모건은 마이애미 경찰 소속이며 혈흔 분석 전문 법의 학자입니다. 텍스터 모건은 경찰 정보를 바탕으로 범인들을 추격한 후 검거가 되기 전에 제거를 해버리는 시리얼 킬러입니다. 텍스터 모건은 치밀한 계획하에 조심성 있게 접근하여 제압 후 증거를 하나도 남기지 않으며 마무리를 완벽하게 합니다. 그럼 텍스터 모건은 어떤 종류의 사이코패스일까요? 파일링 디렉터 1화에서는 사이코패스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1차 사이코패스, 2차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이제 2차 사이코패스에 포함이 됩니다. 카리스마 사이코패스, 디스템퍼드 사이코패스, 그리고 최상위 하익 팩터 1 사이코패스. 최근에 나는 신이다가 방송이 되면서 한국은 카리스마 사이코패스 때문에 현재 시끌시끌합니다. 카리스마 사이코패스는 매력적이고 이제 재능도 있고 거짓말을 병적으로 하면서 일단 여자를 잘 속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같이 설득력이 좋은 유형을 카리스마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학력으로 교주가 되고 어마어마한 조직을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과 고학력자들 위해서 군림을 하고 조종하며 큰 돈을 벌고 그 돈은 곧 권력이 됩니다. 그 돈은 점점 불어나며 단단해지고 그 돈과 권력은 레전드 네임들을 만듭니다. 레전드 네임드 권력자가 되면 나이 외모에 상관없이 수많은 여자를 거느릴 수가 있습니다. 조건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부 여성들에게는 남자의 권력이 매력적이고 본능적으로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글로리 전재준이 혜정한테 너 애소리 기를 수 있어? 들어올래? 혜정은 바로 옷을 벗습니다. 무리를 이루는 동물들을 보면 1등 수컷이 모든 암컷을 차지합니다. 인간도 빅맨이 다 가집니다. 빅맨 한 명이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여자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오랫동안 내려져 왔습니다. 왕에게 간택을 받으면 여왕이 되어 이제 세상이 변합니다. 하루아침에 계급이 바뀌어 버립니다. 낮은 지위에 있을 때 당하는 여러 가지 수모, 무시, 멸시, 무관심, 스트레스, 경제적 빈곤 등 여러 불만들이 일시에 사라집니다. 여왕이 되면 주변으로부터 관심과 존중을 받습니다. 달콤한 권력의 맛을 보게 됩니다. 이 유혹은 거부할 수 없는 너무너무 매혹적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왕이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거나 왕이 몰락하면 난장판이 됩니다. 권력을 이용하는 카리스마 사이코패스와 그 권력을 원하는 일부 여자들, 이 남자 여자 서로 다 스스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이라는 게 욕망 덩어리고 물질을 중시합니다.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물질적 욕망입니다. 사회적 지위와 인격을 동일시하는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향해 불나방처럼 돌진합니다. 빅맨이 몰락하면 조직은 몇몇 패가 갈려서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생기고 이익을 위해서 서로를 공격하면서 내부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아수라판에 스스로 들어갑니다. 그 결과를 누구를 탓하리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쉽게 이용해 먹고
두려운 사람은 배신도 못하다가 두려운 사람이 몰락을 하면 더 철저하게 배신을 합니다. 인간은 다 속물입니다. 나는 신이다 방송으로 몰락하는 쪽과 이득을 보는 쪽이 있을 것이다. 앤드류 카네기 묘비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신보다 현명한 사람을 주위에 모으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 여기에 잠들다. 남을 잘 이용한다. 사이코패스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 사이코패스는 남을 이용하는 것을 잘하고 남에게 기생하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강호순이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에게 여자를 만날 거면 내 돈처럼 쓸 수 있는 여자를 만나라고 이제 충고를 했습니다. 강호순은 아주 사이코패스적인 명언을 남긴 겁니다. 남을 잘 이용하는 앤드류 카네기, 이 사람도 사이코패스입니다. 단 블랙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사회에 기여도 많이 하고 주변 사람들도 부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화이트 사이코패스입니다. 문틈으로 돈이나 금덩어리가 보이면 인간의 10%는 무조건 가서 훔치고 10%는 절대 훔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0%는 상황에 따라 훔칠 수도 있고 안 훔칠 수도 있습니다. 블랙 사이코패스보다 화이트 사이코패스가 훨씬 더 강력하고 절대 안 훔치는 10%와 그 외에 상황에 따라 다른 80%들이 기본적으로 사회적 질서를 지키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유지되는 것입니다. 텍스터 모건은 목표물에 계획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여러 방법으로 이제 제압을 한 후에 꽁꽁 묶어서 통제를 합니다. 통제를 한 후 공격을 합니다. 자비심이 없고 죄책감이 없습니다. 자비가 없고 죄책감이 없다 보니 중단하지 않고 계속합니다. 이런 특성은 드라마에서 아들에게까지 유전이 됩니다. 이러한 특징들로 보아 텍스터 모건은 1차 사이코패스입니다. 시즌 3화에서 텍스터 모건은 용의자 프리볼을 평소와 같이 제거하다가 지방검사 미겔에게 현장이 발각됩니다. 프리볼은 지방검사 미겔의 동생을 죽인 범인입니다. 동생을 죽인 프리볼을 텍스터가 죽이자 미겔은 텍스터에게 고마워하며 텍스터와 모건은 둘은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미겔은 텍스터와 같이 이제 시리얼 킬러가 됩니다. 미겔은 정의감에 도취되어 위험에 대한 이제 꺼리낌이 없이 모험심 있게 대범하게 폭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미겔은 어떤 유형의 사이코패스일까요? 이러한 특징들로 보아 미겔은 2차 사이코패스입니다. 그러면 1차 사이코패스 텍스터와 2차 사이코패스 미겔은 함께 할 수 있을까? 단 한 번만 발각이 돼도 인생이 끝나는 데미지가 제일 큰 범죄를 이제 저지르는 상황에서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는 함께 할 수 있을까? 2차 사이코패스는 1차 사이코패스보다 감정을 관리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2차 사이코패스는 1차 사이코패스보다 더 혼란스럽고 위험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심성이 없다 보니까 2차 사이코패스는 1차 사이코패스보다 검거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1차 사이코패스 입장에서는 충동적인 2차 사이코패스를 보면 발각될까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특성상 1차 사이코패스는 2차 사이코패스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드라마 상에서 의도한지는 모르겠지만 텍스터 1차 사이코패스는 미겔, 2차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를 제거를 합니다. 사이코패스와 이 소시오패스의 그 특징을 미국 드라마를 보다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범죄자들도
이제 서로를 무시를 합니다. 정남규는 유영철이 뭐 자기보다 한 수 아래다. 유영철보다 내가 우월하다. 정남규는 유영철에게 이제 경쟁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정남규랑 유영철이랑 그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잖아요. 그리고 온보현도 나를 지존파와 비교해보게 같은 감옥에 넣어달라. 그리고 이제 이병주도 유영철, 강호수는 우리한테 게임도 안 된다. 문인 상경이라고, 뭐 문인들은 저기 서로를 경시 멸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죠. 나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서로를 이제 무시한다. 범죄자들도 이제 서로를 이제 무시를 합니다. 뭐 그렇잖아요. 인간은 자기랑 조금만 달라도 무시를 합니다. 정두영은 탈옥을 시도하다가 발각이 되었고, 정남규는 이제 스스로 하늘로 갔고, 유영철은 교도소에서 행패 부리면서 살고, 강호수는 생활을 잘한다고 합니다. 다른 재소자들이 지나가면서 막 놀려도 젓가락으로 비누 조각을 하고, 그리고 송혜교 그림도 잘 그린다고 하잖아요. 그 범죄자들이 송혜교 그림을 많이 그리나 봐요. 그리고 자기는 초범인데 사형받았다고 농담도 잘한다고 합니다. 정두영, 정남규, 유영철, 강호순 이렇게 성격이 많이 달라서 사회에서 만났어도 함께 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1차 사이코패스와 이제 2차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최근에 장기 미제 사건 4개가 동시에 이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2001년 12월 대전 국민은행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괴한 2명이 이제 권총으로 1명이 사망하고 3억이 이제 강탈된 사건, 장기 미제로 이제 분류되었다가 미제 수사팀에 의해서 이제 재수사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2017년 9월 범행에 사용한 차량 내부에 있던 마스크와 손수건에서 이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이제 DNA가 검출이 됩니다. 범행 차량에 마스크랑 손수건을 두고 가는 범인도 이제 흔치는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랬다. 많이 허술한 사람 같습니다. 2017년 10월 대전 국민은행 사건 차량에서 나온 마스크 손수건 DNA와 이제 2015년 충북 불법 게임장 현장 DNA와 이제 일치하다는 이제 회신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 3월에 이정학을 유력한 용의자로 이제 특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DNA가 이제 이정학 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2022년 8월 이정학과 이제 이승만을 검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정학이 이승만이 총을 쏜 주범이라고 이제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한 권총은 2001년 10월 대전에서 도보 순찰 중인 경찰을 차로 치고 그때 권총 1개를 강탈한 것으로 이제 밝혀집니다. 이것도 이제 미제 사건이 해결된 겁니다. 이승만은 현장에 이정학이 남긴 손수건과 마스크 DNA로 이제 검거가 되자 화가 납니다. 제가 범인이었어도 이제 화가 좀 날 것 같아요. 이정학은 이승만이 쏜 주범이라고 진술을 하자 이승만은 더 화가 납니다. 그리고 이승만이 형량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이승만은 뭐 1차 사이코패스, 이정학은 2차 사이코패스, 뭐 이렇게 좀 전에 비교한 사례와 같이 이승만은 이제 꼼꼼한 놈, 그리고 이정학은 이제 덤벙거리는 놈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범이 너다! 라고 이제 이정학이 하니까 화가 난 이승만이 교도소에서 전북 경찰로 편지를 보내서 제보를 합니다. 그 범인들끼리 내부 분열이 일어났다. 2002년 9월에 발생한 전주 금암파출소 백경사 6곳 흉기 피살된 상태에서 소지하고 있던 이제 실탄과 공포탄이 장전된 권총이 도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이승만은
백경사 사건은 공범인 이정학과 관련이 있고 총을 숨겨놓은 위치를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제보를 합니다. 제보를 바탕으로 이제 울산의 한 숙박업소에 숨겨져 있던 권총을 찾았습니다. 찾은 권총은 전주 금암파출소 백경사의 권총이었다. 오래된 모텔, 막 화장실이나 방 천장 이런 거 뜯어보면 거기 또 뭐가 나올지 몰라요. 한 번씩 뜯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대전에서 순찰 중인 경찰 권총 강탈, 그 권총으로 은행 강탈, 또 얼마 뒤에 파출소 권총 강탈 모두 권총이라는 것으로 이어지는 특징을 가진 하나의 스토리가 완성이 됩니다. 그 이춘재 화성 사건들이랑 마지막 처제 사건이랑 그 공통점이 머리를 씌우는 것이랑 스타킹으로 이제 결박하는 것인데, 이것도 매우 특이한 특징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놓쳤다. 아, 이래서 동일수법 전과자부터 이제 형사들이 찾는구나.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전 국민은행 사건 그쯤에 현금 차량 강탈 사건이 8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예상을 해본다면 이 사건으로 공범이 더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미제 사건 몇 개도 더 해결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해봅니다. 이 사건에서 충격적인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대전 국민은행 사건에서 3명, 백경사 사건에서 3명, 총 6명이 범인으로 검거가 되어 자백을 받았고 현장 검증까지 했다는 겁니다. 죄가 없는 6명을 잡아서 두들겨 패고 꺾어서 자백까지 받고 현장 검증까지 했습니다. 검거가 되어서 미제 사건이 해결되었잖아요. 근데 범인이 검거되기 전까지 담당 형사들은 그 죄가 없는 6명이 이제 진범이다라고 확신을 하는 이제 인터뷰가 나왔어요. 사건을 해결을 못하면 못하는 것이지 그 죄 없는 사람들을 때려서 누명을 씌웠다. 저는 이게 너무 경악스럽습니다. 막 구타나 고문을 해서 누명 씌우면 안 되잖아요, 사실. 정말 잘못된 행태다. 두 번째 충격, 그 전주 백경사 사건에서 이정학이 혼자 칼을 들고 파출소 뒷문으로 들어가서 백경사를 이제 찌르고 권총을 강탈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 혼자서 칼 하나 들고 파출소를 이제 들어가서 경찰을 제압한다? 아니, 어디 이렇게 대범한 생각을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절대 그럴 가능성은 없다. 현장에는 이제 공범이 있었고 그 전에 강탈한 이제 권총을 이제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순찰 중인 경찰의 권총 강탈, 또 그 권총으로 은행 강탈, 파출소 권총 강탈, 이 세 사건이 이제 21년 만에 미제 사건에서 이제 해결이 되었다. 또 하나 해결된 이제 미제 사건은 이제 2007년 7월에 발생한 인천 남동구 이제 굴다리에서 택시 기사가 이제 손목이 결박된 채 흉기 피살된 상태로 이제 발견이 됩니다. 지갑은 없어진 상태. 택시는 2.5km 10분 거리 떨어진 곳에 있었고 뒷좌석에 이제 불이 난 채 발견되었다. 택시에 불을 지를 때 사용한 그 차량 설명서 책자에서 그 타지하는 부분에서 이제 쪽지문이 발견되어 16년 만에 검거가 됩니다. 국민은행 그리고 인천 택시 모두 미제 사건 팀이 사건을 이제 다시 분석을 해서 검거를 합니다. DNA와 그리고 쪽지문, 과학수사와 이제 미제 사건 팀의 그 노력의 쾌거입니다. 그 인천 택시 같은 경우는 그 훔친 돈이 6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 6만 원을 이제 안 뺏기려고 이제 저항을 하다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 누가 달라 그러면은 그냥 주세요. 그냥 주고 이제
몸을 이제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이제 최우선이다. 주고 나면은 나머지는 이제 알아서 경찰들이 해결을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망우동 최준원 양 이제 실종 사건. 사건 개요를 듣고 여러분도 좋은 추리를 한번 해보세요. 이름 최준원, 여아, 이제 6살, 만 4년 10개월, 1m 남짓의 이제 작은 키에 몸무게는 이제 15kg. 1. 사건 개요. 1. 2000년 4월 4일 화요일 12시 30분 준원 양이 엄마 나 나가서 놀다 올게요 하고 이제 집을 나섰다. 2. 준원 양이 먼저 정육점을 하는 친구 집에 먼저 들립니다. 하지만 친구가 낮잠을 자고 있자 발길을 돌립니다. 3. 준원이가 향한 곳은 유치원 친구의 가족이 운영하는 중화요리점. 4. 중화요리점 방 안에서 놀다가 친구가 잠들자 준원이는 오후 3시 30분경 중화요리점을 떠납니다. 5. 6시가 넘도록 준원이가 이제 돌아오지 않자 엄마는 큰딸을 중화요리점으로 보냈는데 큰딸 혼자 돌아옵니다. 6. 놀란 부모님은 딸을 찾아 인근을 이제 다 샅샅이 뒤졌으나 준원이는 이제 보이지 않았다. 7. 그렇게 준원이를 찾아 헤매다가 10시쯤 신고를 합니다. 8. 준원이는 이렇게 증발하듯 실종이 되었다. 2. 경찰 대응. 1. 당시 실종보다 가출인 단어를 썼다. 2. 당시 경찰도 신고 접수만 받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초동 수사가 이제 미흡해 준원이를 이제 찾을 수 있는 골드 타임을 이제 놓쳤다. 4. 경찰은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 망우산과 이제 돼지촌 일대에 수백 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이제 수색했으나 이제 찾지는 못했다. 3. 목격자. 1.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여러 목격자들은 수사 결과 당시 목격자들이 본 아이는 준원이가 아니었으므로 이제 확인이 되어 이제 생략합니다. 2.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중랑구 연쇄범도 준원이 실종 1년 전에 이미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3. 이 잠시 방송된 그 중랑구 연쇄범 있잖아요. 그 여자 어린이들에게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길을 물어보거나 이제 액자나 이제 무거운 물건이 있는데 좀 같이 좀 들자고 하면서 빈집으로 유인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어린이들을 상대로 충분히 속일 수 있는 수법입니다. 10명한테 그러면 최소 4명 이상은 아이들이 따라갑니다. 최근에 그 춘천에서 초등학생을 이제 공장으로 유인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수사를 더 해보니까 여죄로 중학생 1명 그리고 초등학생 1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2명이 추가되어 피해자는 총 3명입니다. 구독자분들 중에 자녀분들 중에 딸아이가 있다면 수시로 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4. 준원이는 오후 4시 30분경 70대 경비원 이제 임씨가 영광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이제 목격을 합니다. 정확한 이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해가 지기 전이었다. 5. 4시 30분경 준원이가 놀이터에 있다는 것이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다. 4. 사건에 대해서 이제 주요 목격자. 실종 당일 준원이와 함께 놀이터에서 이제 놀았던 친구 권양 그리고 권양 오빠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놀이터가 보이는 영광 아파트 10동 저층에 거주하던 이제 중학생 정씨 총 3명입니다.
1. 먼저 권양과 권양 오빠의 증언. 권양은 준원이와 함께 영광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중 오빠가 데리러 와 준원이와 함께 셋은 놀이터에서 이제 나섭니다. 셋은 놀이터에서 나와서 조금 걸은 후 안녕 인사를 한 후 권양과 권양 오빠는 이제 집으로 걸어 들어가고 준원이가 어디로 가는지 준원이의 이제 모습은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헤어지는 시간은 약간 노을이 지는 이제 시간이었다. 2. 중학생 정씨의 증언. 그날 같이 학원에 갈 친구를 기다리면서 아파트 창문을 내다봤는데 놀이터 그네 옆에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다. 그러니까 준원이로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주요 목격자는 3명입니다. 5. 여기에서 주요 용의자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권양, 그리고 권양 오빠, 중학생 정씨, 이 3명이 그 시간대에 공통으로 목격한 40대 남자가 있었다. 6. 권양 오빠의 기억. 1. 밥을 먹기 위해 권양을 데리러 놀이터에 갔는데 미끄럼틀 밑에서 권양과 준원이가 모래장난을 하고 있었다. 2. 놀이터 구석 벤치에서 권양과 준원이의 모습을 지켜보는 중년의 남자가 있었다. 3.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떨구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고 옆에는 이제 소주 한 병이 있었다. 4. 깨끗한 인상은 아니었다. 약간 이제 무서운 느낌이었다. 모자와 옷은 검은 어두운 계열이었다. 40대 후반 이상으로 이제 기억된다. 5. 결과. 권 씨는 당시 놀이터에서 한 아저씨를 봤다고 이야기했지만 어른들은 이제 믿어주지 않았다. 7. 중학생 정씨 기억. 1. 학원을 가기 위해 건물 밖으로 나왔다. 2. 그날 아이 혼자 놀이터에 있어서 유심히 보았다. 3. 나뭇가지를 이용해 땅을 파며 놀고 있는 준원이의 모습을 누군가 이제 지켜보고 있었다. 4. 벤치에 앉아서 술을 먹는 아저씨가 있었다. 5. 나이는 40대 후반 정도로 보인다. 6. 노동일에 종사하는 듯한 옷차림이었다. 7. 목까지 내릴 수 있는 모자를 쓰고 있었다. 빈이겠죠? 8. 눈썹이 짙다. 9. 쌍꺼풀이 없이 눈이 무섭다. 10. 얼굴은 좀 부어 있었다. 11. 얼굴을 맞았는지 눈 밑에 이제 딱지가 있었다. 12. 수염은 없다. 13. 입 주변이 더러웠는데 입가에 묻어 있던 것은 연탄재 같은 것이 묻은 이제 검등으로 최면 수사 결과 확인이 됩니다. 14. 결과. 중학생 정 씨는 목격자로 이제 분류가 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 경찰서에서 용의자들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비슷한 사람은 없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였다. 결과. 경찰들은 이 40대 남성이 누구였는지 추격을 이제 시도했지만 결국 이제 찾지를 못했습니다. 화성 그 사건이랑 좀 비슷하죠. 8. 사건 예측. 1. 경찰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이가 이제 사망했다고 이제 생각된다. 2. 방송에 나온 프로파일러는 노동력 착취를 위해서 납치 가능성, 그리고 양육 목적으로 데려간 이후에 해외로 이제 이주했을 가능성 2가지를 이제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측이 되시나요? 9. 방송에 이제 나오지 않은 내용. 1. 범인은 자기가 범행했던 장소를 이제 다시 들린다라는 이제 말에 준원 양 아버지께서 그 놀이터에 이제 자주 갔는데 목격자들이 말한 몽타주와 이제 비슷한 인상착의의 사람을 찾았다.
외모는 놀라울 정도로 이제 일치를 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이제 목격자들이 아니라고 해서 혐의 없음으로 이제 풀려납니다. 2. 그 놀이터에 마침 깨진 소주병 윗부분이 있었다. 당시 경찰들은 바로 그 소주병 윗부분 조각을 이제 버렸으나 사건 당일 40대 남자도 벤치에서 이제 소주를 먹고 있었다고 하니까 과학이 발달되거나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소주병 윗부분을 부모님께서 이제 보관하고 있다. 뭐 그럴 수 있죠. 뭐 소주병 윗부분에서 뭐 DNA라든지 이제 뭐 쪽지분이 뭐 나올 수도 있죠. 그게 이제 범인이 사용한 소주병이라면. 3. 몽타주 추가 부분은 이제 아랫 입술이 이제 두껍고 턱은 이제 주걱턱이었다. 결국 준원양 사건은 현재까지 범인 검거에 이제 실패를 하고 이제 미제 사건이 됩니다. 추리를 좀 해보셨나요? 파일링 디렉터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 시대적 배경. 2000년은 지금 최소 한 35살 이상은 돼야 그 시대가 이제 어렴풋이 기억이 날 겁니다. 저는 그때 이미 이제 성인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많이 나요. 그리고 이제 2000년에 제가 이제 파일링 디렉터, 그때는 파일링 디렉터가 아니었지만 그때부터 이제 시나리오 뭐 이런 걸 준비를 하면서 사건을 수집을 이제 시작하던 시기가 2000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가 이제 기억이 좀 많이 납니다. 2000년은 6살 여자아이가 없어져서 실종 신고를 하면 경찰은 단순 가출일 수도 있으니 3일 정도 이제 지켜본 뒤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는 시대였습니다. 물론 그 뭐 다 수사를 하면은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도 이제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10살 미만 여자아이가 이제 없어져서 실종 신고하면 이제 가출을 했다. 4살, 6살, 10살이 이제 무슨 가출을 합니까? 이제 눈 가리고 이제 아웅을 하던 시기입니다. 당시 사회적 역량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제 사실 지금이랑은 좀 많이 달라요. 그렇게 20년 이상 장기 실종 아동의 숫자는 무려 863명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파일링 디렉터에 이제 수집된 사건들도 보면은 그 아이들 실종 사건이 많아요. 준원이는 그나마 부모님이 잊지를 않고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 뭐 영화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는 거지, 그냥 사라지는 아이들 사건 굉장히 많습니다. 집 앞에서, 그리고 놀이터에서, 하굣길에서 심부름 다녀오다가 이제 실종이 돼서 알몸 변사체로 발견되는 여자 아이들 사건이 한둘이 아닙니다. CCTV는 많이 없지, 스마트폰 없지, 경찰 대응 느리지, 부모님들은 당황해서 이제 막 정신이 없지. 2000년은 그런 시대였다. 2. 수사 실패 원인. 이런 사회적 역량이 부족한 시대적 배경과 함께 실종 당일 4월 4일은 다음 날이 4월 5일이잖아요. 식목일. 법정 공휴일입니다. 식목일은 이제 2005년까지 한국의 법정 공휴일이었습니다. 4월 13일은 또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였습니다. 실종 당일은 휴일을 앞두고 있던 때에다 선거도 겹쳐 초반 경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했을 것이다. 안 봐도 뻔하죠. 휴일인데 그 제대로 했겠어요? 초동 수사가 이제 제대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아이들 3명이 목격한 40대 후반 남자를 결국 찾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망우산과 이제 대지촌 수색을 했는데
발견하지 못했다. 그 아이들 실종 사건에서 수색으로 찾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수색할 때는 반드시 수색견을 동원해야 합니다. 뭐 탐침봉으로 막 찌른다고 그러는데 그걸로 발견된 경우가 있긴 있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수색견을 꼭 동원해야 합니다. 항상 그래요. 뭐 수색에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동원해서 수색을 했는데 발견이 못했다. 항상 이제 실패한 사건들 보면 이제 수색 동원한 사람들의 숫자를 크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죠. 3. 범인이 타켓 선정한 방법. 그 준원이를 이제 우발적으로 이제 급하게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놀이터에서 친구들이랑 노는 모습을 이제 범인은 상당 시간 지켜본 후 부모님의 감시망에서 아이가 떨어져 있다, 혼자인 것이 확실해진 상태에서 이제 저녁 시간에 혼자가 되자 이제 접근을 했을 것이다. 저 예전에 막 조카들도 노는 거 보면 아파트 있는 데서 이제 놀면은 엄마들이 이렇게 주방 창문이나 베란다로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범인들 입장에서는 어디선가 부모님이 이렇게 쳐다볼 수가 있으니까 우발적으로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 상당 시간 놀이터에서 지켜봤을 것이다. 4. 범행 방법. 첫 번째, 유인해서 이제 차량으로 이제 이동했다. 2. 유인해서 본인 집으로 이동했다. 3. 유인해서 인근 외진 야산이나 이제 폐건물 등으로 이제 이동했다. 이 세 가지 중 이제 하나일 것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없죠. 5. 이제 이동 거리. 범인이 차량을 이용했을 경우와 도보로 이동했을 경우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차량을 이용했다면 범행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도보로 이동을 했을 때는 2001년 5월 중랑천 범인 최인구 4살 여아를 200m 떨어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2007년 3월 서귀포 범인 송씨는 9살 여자아이를 100m 숙소로 데려갔습니다. 2007년 12월 안양 범인 정성현 8살 10살 여아 2명을 130m 집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낮에 아이를 강제로 목격자 없이 200m 이상 도보로 이동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놀이터 반경 200m 이내로 분명히 이제 이동을 했을 것이다. 이때 아이를 인근에 세워둔 이제 차량으로 데려가는 경우가 있고 본인 거주지로 데려가는 경우가 있고 바로 야산이라든지 이제 폐건물 인근 으슥한 곳으로 바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수사 방향을 차량, 집, 인근 야산 폐건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에 따라 수사 방향이 좀 많이 달라지죠. 6. 범인 유기 방법. 실종 아이가 1m 남짓 키에 15kg, 매우 작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시신이 사건 초기에 발견이 안 되면 사건 자체가 늘어집니다. 무슨 일이든 눈에 보이는 뭔가 있어야 동기가 유발되고 탄력을 받지, 없으면 탄력을 받지 못합니다. 특히 공무원 조직은 더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신이든 옷이든 유류품이든 뭐든 발견이 돼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사건이 무조건 잊혀지고 늘어집니다. 1. 범인이 범인 차나 렌터카를 사용했다면 100% 다른 지역에 유기했을 것입니다. 2. 도보로 이동했다면 인근 야산이나 다른 동네에 쓰레기로 위장해서 유기했을 것이다. 3. 도보 및 택시를 이용했다면 다른 지역에 유기했을 것이다. 4. 도보 없이 본인 인근에서도 유기가 가능합니다. 아이가 작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본인 거주지 또는 100m 정도 이내에 쓰레기로 이제 포장을 해서 위장해서 유기도 이제 가능합니다. 유영철, 강호순, 성낙주, 정성현처럼 그 사람을 유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만 아이가 너무 작다 보니 이제 상대적으로는 이제 쉽다. 15kg면은 지금 마트에서 파는 쌀이 이제 10kg잖아요. 60m 가방에 들어가요, 저게. 그래서 이제 저 정도 체형의 그 남자들한테는 어려운 무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례들을 보면은 이제 작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애를 가방에 담아서 납치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아이가 너무 작습니다. 7. 용의자 조사. 아이 3명이 놀이터에서 목격한 40대 후반 남자가 이게 범인이든 아니든 무조건 일단 찾아서 알리바이를 확인을 해서 털어내야 합니다. 인상착의가 이제 상세하게 나왔기 때문에 형사들이 이거를 못 찾을 수가 없는데 이제 못 찾았다. 항상 그 미제 사건들을 보면 찜찜한 게 이제 하나씩 있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놀이터에서 대낮에 소주를 먹고 눈 밑에 상처가 있고 막 비니 쓰고 얼굴에 검댕도 있고 이런 사람이 그 동네에 흔치가 않은데 못 찾았다. 경찰이 어떤 수사를 했는지 방송에 나오지는 않아서 무슨 수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자, 최소 소주를 그 시간쯤에 인근 슈퍼에서 샀을 텐데 소주병 구매 수사 이야기 자체가 없다. 40대 후반 남자가 소주가 집에 있네? 외출복 그대로 놀이터 벤치 가서 먹어야지? 이러지는 않을 거다. 집에서 안주랑 먹지. 분명 인근에서 이제 소주를 살 것이다. 망우 1동이 현장이라면 망우 2, 3동에서 살 수가 있어요. 했겠지? 소주병 구매 수사를. 그거 안 할 수가 있나? 제 생각에는 저인망 수사 자체를 안 한 것이 아닌가. 그 미제 사건에서 이렇게 다 보잖아요. 그럼 형사들이, 담당 형사가 난 정말 잡고 싶어서 최선의 수사를 한 형사들은 얼굴을 오픈을 하고 당당하게 인터뷰에 임합니다. 근데 그 얼굴 오픈을 못하는 형사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체만 나오고, 그런 형사들은 뭔가 이제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숨기는 모습을 보는 형사들은 보면 이제 의지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8. 야구의 수사 방향. 제가 방송의 특징이죠. 저는 사건을 읽어주지만은 않고 제 의견을 내는 게 제 영상의 특징이니까. 1. 집안 또는 차 안에 이제 흔적이 있을 것이다. 2. 1.5km 이내 전과자, 특히 놀이터 반경 300m 이내에 전과자를
한번 찾아볼 것이다. 3. 1.5km 이내에 혼자 사는 남자, 특히 놀이터 300m 이내에 이제 혼자 사는 남자를 이제 찾아볼 것이다. 4. 차량 소유자, 뭐 승용차라든지 용달차. 그리고 5. 동네 이제 생활 정보지를 보고 업체 이제 렌터카를 추려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최근에 렌터카를 빌린 남자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 것이다. 6. 인근 가게에서 최근에 이제 가방을 구매한 남자를 한번 찾아볼 것이다. 7. 환경미화원을 이제 찾아가서 최근에 약간 무거운 물건 본 적이 있는가 물어볼 것이다. 8.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건 전후로 이제 갑자기 보이지 않는 자, 점프를 뛴 자, 그리고 이제 공장 같은 곳에 이제 갑자기 그만둔 자, 또 갑자기 방을 빼서 이사했거나 일 핑계로 이제 집에 오랫동안 이제 오지 않는 자를 한번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9. 40대 후반 남자 얼굴에 이제 검댕이 있었으니 망우역 인근의 대형 연탄 공장이나 관련된 이제 업체 인력을 이제 조사를 합니다. 10. 기본적인 수사 방향은 이제 위와 같으나 이것은 범인이 인근에 이제 거주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평범한 수사 방향이고, 이런 아이들 실종 사건에서 돌발 변수가 이제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집에 가는 길에 동네 자영업자 가게로 유인이 되어 이제 사라지는 경우, 범인이 면식범인 경우. 여자 아이들 사건을 보면 그 범인의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막 동네 청년부터 옆집 아저씨, 할아버지, 막 주변 가게 주인, 뭐 처음 보는 남자 등 아주 다양합니다. 여자 아이이기 때문에 유인과 이제 제압, 처리가 쉽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게 이제 돌발 변수 첫 번째입니다. 여자 아이들은 항상 부모님 눈에 보이는 곳에 이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파일링 디렉터 최종 결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많은 추리 방법이 있습니다. 추리하기가 어려워요, 상당히. 여러 추리 중에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이니 너무 심각하게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민감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이제 방송을 하니까 인터넷이든 뭐 방송이든 그 평범한 추리,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추리를 해야겠죠. 최종 파일링 디렉터 최준원 양 실종 스토리텔링은 이제 다음과 같다. 전제, 범인이 소주를 인근에서 구매 후 놀이터에서 장시간 머무르면서 먹었다면 범인의 거주지는 그 동네에 없다. 즉, 망우 1동 사람은 아니다. 1. 범인이 검은 복장, 검은 비닐을 착용한 것으로 보아 일용직으로 일을 하러 망우리에 왔다. 2. 얼굴이 붓고 눈 밑에 상처로 보아 일용직으로 일하러 온 곳에서 사람들과의 문제가 있었다. 3. 그 문제로 일을 일찍 마치게 되어 화가 나서 이제 소주를 샀다. 4. 거주지가 그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소주 먹을 곳을 찾아 걷다가 놀이터를 발견하고 벤치에 앉아 이제 소주를 먹는다. 5.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하나둘 집에 간다. 6. 저녁 노을이 지자 권양 오빠가 권양을 찾으러 놀이터에 왔고 그때 40대 소주 먹는 남자를 목격하고 준원이랑 권양이랑 권양 오빠랑 놀이터를 떠난다. 7.
권양 오빠는 집 앞에서 준원이랑 헤어진다. 8. 준원이는 놀이터로 혼자 다시 돌아온다. 9. 이때 놀이터에 준원이랑 40대 남자 둘이 있는 것을 중학생이 목격을 한다. 10. 중학생은 학원을 간다. 11. 준원이와 40대 남자가 이제 사라진다. 12. 제가 범인이라면 경찰이 수색을 한 망우산은 산이 크기 때문에 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13. 경찰이 수색을 한 돼지촌도 가지 않습니다. 우범지역이고 그런 곳에 가면 개들이 많이 짖어요. 범인 입장에서는 돼지촌도 안전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14. 저라면 최대한 가까운 인근 야산으로 가서 범행을 한 후에 안타깝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매장 후 바로 망우 1동을 벗어날 것입니다. 15. 준원이는 그 놀이터 인근 야산에 이제 있을 것이다. 야고는 망우 1동이 아닌 망우 2동, 3동에서 소주를 산 남자를 찾을 겁니다. 분명히 소주를 샀으니까 그 놀이터에 와서 소주를 먹었을 겁니다. 9. 마무리하겠습니다. 2000년 이쯤은 여자아이들을 상대로 범죄하기가 이제 천국이었습니다. 성인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이제 발바리들 사건도 많았습니다. 그 방송에 나오지 않을 뿐 사실 사건이 많아요. 20년 이상 장기 실종 아동이 863명이라는데 얼마나 많아요. 아주 비열하고 흉악한 놈들인데 많이 못 잡았습니다. 그 99년 11월 22일 집 근처 A양 12살이 실종. 근데 A양이 2000년 4월 6일 여수 야산에서 하의가 벗겨진 채 변사체로 발견. 미제 99년 12월 13일 집 앞 놀이터에서 백양 10살 실종. 2000년 3월 30일 구미 외곽 야산에서 알몸 변사로 발견. 미제 99년 12월 23일 마포 집 근처에서 C양 7살 실종. 2000년 3월 12일 분당 주변 야산에서 알몸 변사로 발견. 미제 막 2달 사이에 10살 미만 여자아이 3명이 연타로 막 사라지고 변사체로 발견했는데 잡지를 못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동일범인 것 같아요. 뭐 직업 특성상 차를 끌고 다니면서 여자아이를 노리는 아주 흉악한 놈이 있었다. 준원이도 사실 그 14살이잖아요. 12시 30분부터 저녁 6시까지 5시간 30분 동안 14살짜리 여자아이가 부모님 감시망에 벗어나 있었다. 부모님이 방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엄마들이 어린 아이들한테 딱 붙어 있잖아요. 놀이터 가면 항상 엄마들이 있어요. 하지만 2000년 당시에는 아이들끼리 놀고 이제 혼자 다니는 게 이제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건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파일링 디렉터를 할 때마다 이제 종종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인지 즉시 신고 후 즉각 밤새 대응을 해야 한다. 준원이가 사라진 것을 이제 6시에 인지를 하고 이제 찾아다니다가 밤 10시에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합니다. 여기에 또 4시간의 공백이 생깁니다. 5시간 30분, 4시간을 추가하면 총 공백이 9시간 30분입니다. 또 밤 10시 이후에 경찰에 신고를 해봤자 경찰이 안 와요. 더더욱 다음 날은 이제 4월 5일
공휴일입니다. 당시에는 경찰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미제 사건이 된 거예요. 범인 입장에서는 당일 하룻밤 그리고 다음날 공휴일 밤, 이 두 밤이라는 은폐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이 생깁니다. 인지 즉시 칸트의 오브젝트 발동해서 밤새 동네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동하는 남자, 이동하는 차량을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게 야고 너 말처럼 쉽냐? 물론 어렵지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부모들도 있어요. 제가 1만 건 이상의 사건을 요약을 정리를 했는데, 범인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분명 근처에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똑같은 사건을 어떤 형사는 잡고 어떤 형사는 못 잡고 합니다. 지역별로 이제 형사별로 그 수사 역량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준원양 사건 같은 경우는 다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3명의 목격자가 이제 뚜렷한 목격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해결이 돼야 되는 사건인데 잘 안 됐다. 그 2000년 당시를 이제 회상을 해보면 그때는 한국에 사이코패스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때 스마트폰도 없고, 스마트폰이 2007, 8년 그때니까. 그리고 인터넷도 지금과 같이 활발한 시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상 사건은 많았는데 사람들이 잘 인지를 못하는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여자아이 1명 없어졌다고 인터넷 커뮤니티 한두 곳에 올리면 난리가 나죠. 많은 사람들이 알고 또 바로 뉴스에 나옵니다. 그런데 2000년은 이제 그러지 않았다. 그만큼 이제 스마트폰이랑 그 인터넷의 힘이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 사람이 CCTV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은 굉장히 다릅니다. 행동 자체가. 2000년 이때가 그 유명한 강호순이 막 이제 보험금에 이제 맛을 봐가지고 막 불 지르고 다닐 때예요. 자기 차 지르고 가게에 불 질러서 이제 보험금 받고, 그리고 이제 어민숙도 이제 보험금 맛을 보고 막 서서히 이제 남편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0년도 때 유영철이 징역 3년 6월을 받고 이제 감옥에 갑니다. 그 상태에서 서울의 황호진, 경북의 정두영, 충북의 천병선, 익산 전주 이인조, 그리고 성남의 신대용이 난동을 부리고 왕리웨이, 강진 사이코패스, 오원영, 그리고 김해서 안남기 등이 막 사건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조용은, 김종근, 이대영, 안영미, 강화도 권씨 사이코패스, 김혁, 또 김해 사이코패스, 용인 이인조, 최종군, 거제 사이코패스, 이문기 막 이어지다가 2004년에 정남규가 등장을 하고 유영철이 그냥 꽝! 유영철이 탁 등장을 해버립니다. 당시에 유영철이 재색 주기 흔히 통용되는 일반 동기로는 이제 설명이 안 되니까 이때부터 사이코패스 개념이 국내에 많이 적용이 된 거예요. 이때 외국 학자들이 한국에 강력한 사이코패스가 나타났다고 이제 기대를 하고 이제 유영철 사건을 보고 이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사실 사이코패스적 관점으로 유영철을 보면 사실 흥미는 없어요. 강호순이 유영철보다 더 높은 레벨의 사이코패스입니다. 유인하기 쉬운 업종의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하면 사이코패스적으로 높게 쳐주질 않아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누구에게나
크든 작든 이제 일이 있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뭐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고 심적 데미지도 받을 수도 있고 막 복수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요즘은 뭐 언론이라든지 이런 방송으로 얼굴이 조금만 노출되면 뭐 미투도 터지고 학폭도 터지고 하잖아요. 나는 당한 적이 없고 똑똑해서 앞으로 당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방심하면 이제 언젠가는 크게 당합니다. 뭐 제 나이쯤 되면 사람을 그래도 이렇게 유심히 보지만 20대 초중반은 사기당하기 딱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제 방송을 보는 이제 젊은 이제 동생분들이 계시다면 명심하세요. 인간은 죽기 직전까지 거짓말을 하는 존재임을 되새기면서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당하지 마세요. 파일링 디렉터 7화를 마치고 8화에서 뵙겠습니다. 요즘 환절기라 아주 죽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올 듯 말 듯해서. 다음에 봬요. 안녕. 그새 많이 컸네. 앉아. 어이구, 앉았어. 같이 있던 강아지가 없어졌어. 아휴, 어디 갔지? 봐봐. 어이구, 이쁘게 잘생겼네. 응? 다 큰 다음에 짖지 마. 응? 다 큰 다음에 짖지 마.